정확하게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MRI인지 어떤 영상적 검사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 디스크라는 거를 좀 가정해 볼 때 일단은 목에 대해서 한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 모형인데 척추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척추뼈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몸 앞에 이 척추뼈와 디스크가 차근차근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뒤로 이 구멍 뒤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신경은 손상받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뼈로 만든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척추뼈가 통뼈면 좋겠지만 통뼈가 되면 피노키오처럼 허리라든지 목이 구부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뼈와 디스크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서 쌓여서 만들어둔 구조물이라서 이 디스크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목이라든지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움직이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뼈가 차근차근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뼈와 뼈를 연결해준 후관절이 이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호소하지를 않으셨는데 디스크 질환을 한번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이 많이 저리거나 아니면 급시한 통증을 느끼거나 이 상체 쪽으로 신경 압박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술도 생각하는 증상이 되고 이분처럼 지금 거의 환갑을 앞둔 여성분이신데 이분처럼 디스크 자체가 주저앉거나 퇴행성이 와서 목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퇴행성 디스크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디스크라든지 전체적인 디스크라든지 이 디스크는 일자는 관련 원인은 일자목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내 목이 일자로 이렇게 펴졌나? 어떻게 변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자목은 이렇게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이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머리 무게를 왕충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쁜 자세,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하든가 이런 자세를 해서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서 이 머리 무게 때문에 이 목의 망곡이 쭉 펴져 있는 자세를 보통 일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림처럼 목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왼쪽 그림을 본다 그러면 등이 많이 굽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머리 무게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목이 앞으로 나가니까 어깨도 안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목 뒤에 근육이 많이 굳고 이 가슴 쪽 흉근축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목 뒤에 굽고 흉축이 강해지고 이 앞으로 나가는 근육 때문에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고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신 자세의 변화가 오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급격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자목에 대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목이 있게 되면 단순하게 목의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목의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목이 잘 안 돌아갈 수 있지만 목 뒤, 어깨 아까 말씀드린 이 위쪽은 많이 굳게 되죠. 어깨도 아프게 되고 그다음에 등 쪽도 이 인대라든지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쪽 등 쪽도 담이 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동작은 잘 되는데 나간 모양 때문에 뒤로 젖히기가 또 힘들게 되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뒤쪽으로 신경이라든지 관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의 순환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좀 문제가 되면 두통이라든지 멍한 어지러움 증상들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항상 굳어있기 때문에 베개라든지 잠자리가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목이 불편한 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고 난 다음에 목이 더 뻑뻑하고 좀 일어나서 한 30분 이상 스트레칭을 해줘야 편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목의 망곡도 잡아줘야 되고 주위 근육인들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스트레칭법을 잠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이 턱을 머리가 앞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턱에 손을 대고 이렇게 목을 끌어다니는. 그래서 턱 당기기. 보통
이 이중턱 만들기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쭉 하게 됩니다. 이 운동, 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내 손을 대서 이렇게 밀어도 잘 밀린다 그러면 벽에 이렇게 등을 대고 난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되게 운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운전 중에서도 이 헤드레스트에 몸을 떼고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뻣뻣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헤드레스트에 내 뒤통수를 잠깐 대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자꾸 목을 이렇게 끌어다녀서 이 목을 펴주고 그다음에 등을 펴주는 느낌으로 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지개 펴는 운동들, 이제 기지개 켜기 운동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지개 켜는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보통 일상생활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앉아서 일을 하신다고 또는 집안일을 하실 때 만세하는 운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깨가 60도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이 어깨 관절을 쓰게 되는데 이게 한 60도에서 90도, 120도까지 오르게 되면 이 어깨 밑에 있는 견갑골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견갑골이 부드러워지면 우리 등 쪽 근육들도 부러지기 때문에 기지개를 쭉 푸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쭉 푸고 난 다음에 끝에서 한번 어깨를 으쓱 해주는 것도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감별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은 목에서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우리 척추 안에 있는 중추신경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목에서부터 손끝까지 라인을 그으면서 이제 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라인 따라 뭐 6번 신경 손끝까지 쭉 저린 경우가 많고 뭐 7번 신경, 그다음 8번 신경.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까지 그 모양에 따라 저린 증상이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이라든지 밤낮으로 이제 저리게 되죠. 그렇지만 목 디스크가 아니고 그 목 쪽 디스크 쪽이 아니고 뭐 흉곽추구주근 어깨 쪽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라든지 이 손목 쪽에서 이제 가끔 신경이 살짝 압박이 되면 그때도 이제 손이 저리거나 아니면 팔꿈치 쪽이 저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장난으로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감고 있다가 고무줄을 딱 풀면 손이 쫙 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압박이 됐을 때는 별로 저리지 않다가 이 압박이 풀리면 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환자분들이 저는 엑스레이나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팔이 저려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보통 언제 손을 저리냐고 여쭤보시면 일이 다 끝나고 쉴 때 손이 절절 저리거나 아니면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팔이 저리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목 디스크 쪽보다는 이 손이라든지 팔 쪽, 말초 쪽에 포착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근본적인 목 디스크보다는 좀 한방적으로 이 막힌 곳의 혈자리를 풀어내는 침치료나 약침 치료가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본인의 증상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